신용카드 대리운전 1577 안녕하세요. 카더리 삼총사입니다. 저희 1577 5000번 신용카드 대리운전 많이 사랑해주세요. 1577 5000번.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오늘로 수능이 16일 남았습니다. 시험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우리 수험생들도 그렇고 또 수험생을 돌보는 학부모들도 스트레스가 아주 심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수능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긴 하지만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마음 가지고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결과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은 수시 2차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합격을 부르는 대입 전략 상담 시간 가져봅니다. 자,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데요.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진학지도계 최고의 전문가들이시죠. 먼저 대학교육협의회 논술연구위원이자 충남 서령고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최진규 선생님 모셨고요. 또 수입시연구소 소장이신 남형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수험생뿐만 아니라 이제 곧 예비 수험생이 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지금부터 눈여겨서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 앞으로 대학 입시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네, 인터넷 게시판,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 저희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찾아오실 수가 있는데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올려주시고 성적 등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접수를 받습니다. 제작진과 수험생이 그 내용을 토대로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생방송을 통해서 또 분석 내용을 학생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학생 만나보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 교사가 꿈인 고3 수험생입니다. 아이고, 목소리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시 2차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요? 저는 총신대 기독교교육과에 지원했는데요. 네. 제 점수가 많이 낮은 편인데 어떻게 하면 그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지 또 저에게 유리한 전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4.8, 영어 5.7, 사회 5.2,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합친 것이 5.4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 과목 성적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전 과목 성적은 5가 지금 나왔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본 전국연합 모의수능이죠. 예, 모의수능은 언어 영역은 4등급, 수리 나형 6등급, 외국어 5등급, 근현대사 6등급, 사회문화 4등급입니다. 예. 자, 비교 활동입니다. 예, 1학년 때 이제 학급 미화 부장을 했고요. 개발 활동으로는 1학년 때 수학 독서반, 2학년 때 문학 독서반, 3학년 때 서양 철학 연구반 이렇게 독서와 관련된 개발 활동에서 많이 활동했고요. 교내 급식 도우미 활동을 많이 했고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학습 도우미 활동한 기록도 있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이 총 176시간으로 상당히 그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은 그런 학생입니다. 수시 1차 지원 대학은 이미 지원을 했죠.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자기 추천제에 지원한 상황이고 면접까지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예. 네, 우리 학생이 지금 꿈은 유치원 교사에 지금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데, 그래서 그런지 아마 봉사활동은 좀 눈에 띄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최정 교수님께서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한 장단점 좀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예, 뭐 표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은 지금 현재 5점대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은 내신 성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면은 언어 영역이 이제 가장 높은데 4등급이고, 4등급도 이제 63%입니다, 100분위가. 그래서 60% 컷에 3% 남짓한 그런 상황인데요. 모의고사도 상당히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그 상황이네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 방송에 신청을 해서 우리 학생이 이제 원하는 쪽에 진로를 좀 정보를 얻기 위한 그런 의도로 생각을 하고요. 상황은 이렇지만 우리 학생이 헤쳐나갈 길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수시 6회 카드 중에서 딱 한 장 1차에서 총신대 기독교 교육학과에 자기 추천제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2차에서도 같은 곳을 좀 지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같은 대학에 지원하는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요번에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의 그 수시 1차 지원 경쟁률이 19.6대 1입니다. 네. 상당히 경쟁률이 높은 네, 부분이고요. 네. 또 총신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지원하는 말하자면 어떤 다양한 가능성의 카드보다는 이 대학에 꼭 지원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 경쟁률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학생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 전형에서 이제 도전을 해보고 그다음에 수시 5번의 카드는 아직 사용을 하질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 학생이 이제 총신대 기독교 교육과에 꼭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이 대단히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먼저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수능이 15일 남았기 때문에 과연 정시로 총신대 기독교 교육과에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수시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먼저 우리 학생이 총신대 정시에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에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신대는 정시에서요, 기독교 교육학과는 20명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전형 방법은 학생부 40에 수능 50이고 구술 10%입니다. 당연히 이제 정시니까 제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전형 방식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학생부 40이긴 하지만은 실질 반영 비율은 14.8%고요. 수능은 50%지만 실질 반영 비율은 76%입니다. 구술고사는 큰 차이가 없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수능 성적이 당락을 가르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수능을 반영할 때는 언어 영역 35%, 외국어 영역 35%, 그다음에 탐구 영역에서 이제 학생은 이제 사회 탐구가 될 테니까 2과목 선택했는데 이것이 이제 30%를 반영하고 점수 활용 지표는 100분의 1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언어하고 외국어하고 그다음에 사탐의 2개 과목에 아주 집중 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성적을 올리는데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지난해 이제 정시의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요, 이 똑같은 기독교 교육과 전형인데요, 이 전형에서 수능 최고 점수는 446.25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의 점수는 251.75로 이제 계산이 됐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194.55가 부족한 거고요. 이건 네. 최고 점수니까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평균 점수인데 평균 점수에서도 136점 정도가 부족합니다. 커트라인으로 합격한 학생도 336.75점으로 85점이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현재의 성적만 가지고 본다라면은 정시 모집에서 우리 학생이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보인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아무래도 이제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를 그냥 상당히 좀 가고 싶은 학생인데 혹시 성적으로 봤을 때 특히 수능 성적으로 좀 예측을 해봤을 때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수준이라면 작년도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전략이다. 그럼 어찌됐건 우리 학생이 지금 꿈이
학생이 유치원 교사거든요. 우리 학생이 이제 유치원 교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고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수시 2차 전략 어떤 식으로 좀 가져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우리 학생 지금 잘 듣고 있죠? 학생 잘 듣고 우리 있나요? 듣고 있습니까? 네. 예, 네네. 그렇죠. 우선 먼저 남은 기간 수능에 전력을 다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능 점수에 따라서 수시 2차 전략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능 점수가 생각보다 이제 잘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제 분석했던 것 마냥 비교를 해서 정시 지원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보고요. 여의치 않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전문대학 쪽으로 진로를 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유아교육과의 경우 상당히 그 내신 성적이라든지 이런 성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이 이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학생이 목표로 하는 그 직업이 이제 유치원 교사입니다. 그리고 학생부를 통해서도 담임 선생님께서 얼마나 이 우리 학생이 유치원 교사로서의 재능을 갖고 있는가라는 거를 충분히 소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단지 이제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성적이라든지 그런 여러 그 부분들이 이제 부족한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어차피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과를 나오나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를 나오나 임용고사를 봐서 발령을 받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최근에 우리 이제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이 그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 3세 이하는 정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전문대학을 나와서 다른 대학보다는 좀 이제 4년제보다는 1년이 짧거든요. 그래서 네네. 3년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대학 쪽의 진로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큰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문대학도 많은 그 유아교육과가 있지만은 제가 이제 우리 학생의 수준에서 상향 지원하고 적정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 임용고시가 잘 이렇게 통과가 되는 전문대학 전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저 화면을 보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 우선 먼저 장안대학입니다. 우리 학생이 있는 지역하고 이제 같은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요. 학생부 100%를 반영을 하는데 그 학기 중에서 5개 학기 중에서 가장 우수한 학기 하나만 가지고 성적을 반영을 합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가장 우수한 학기가 3학년 1학기더라고요. 네. 그런데 내신 성적이 4.75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대학의 전년도 합격자 내신 평균은 3.12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은 평균이 그렇다라는 얘기고 그렇다라면 네. 이제 최저 합격자 수준은 4점대 정도로 내려갈 텐데 그렇더라도 상향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상당히 그 임용고시 합격률이 높은 학교입니다. 다음에 그 연성대학인데요. 성남에 있는 학교입니다. 학생부 100%고요. 역시 가장 그 높은 학기 성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전년도 합격자의 최저점이 4.94입니다. 네. 우리 학생은 4.75이기 때문에 현재로 지원했을 경우에는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신성대학입니다. 요 대학은요. 최근에 그 임용고사 합격률이 매우 높은 그런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좀 특이하게요. 1단계에서는 학생부로 걸러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부하고 면접을 갖다가 이제 90대 10으로 반영을 하는데 전년도의 일반 전형이 내신 성적 합격자의 평균이 4.5였어요. 네. 그러면은 최저는 쉽게 얘기하면 5점대로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학생은 충분히 1단계 통과가 될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 가서는 4개 영역 중 2개 영역 평균 5입니다. 예를 들면 언어 영역이 7등급 나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회탐구 중에서도 한 과목만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문화가 3등급 나왔다 하면 평균이 5가 되겠지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균 5가 되는 건데요. 그게 최저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충족되네요. 평균이 예. 4가 나오는 네네. 그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충족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대학인데요. 특별 전형입니다. 신성대학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데요. 국가 유경자라든지 또는 관련 학과 관련된 전국대 입상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헌혈 실적이 있는 학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학생의 그 봉사활동을 찾아보니까 헌혈한 기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 대상자에 포함이 되거든요. 내신 성적은 전년도에 평균이 4.9니까요.
최저는 아마 6점대로 내려갈 겁니다. 네네. 그다음에 역시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충족이 되기 때문에요. 이 학과를 염두에 두고 있다가 각별하게 이제 임용고시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학생한테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앞으로 생각하는 진로와 관련해서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임용고사 합격률이 높은 대학 위주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를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잘 들었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됐습니까? 네. 네, 더 이상 질문하실 거 없고요. 자, 오늘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일단은 수능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길 바라고요. 그 전략에 맞춰서 꿈 꼭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은 우리 학생입니다. 앞으로 수능 점수에 따라서 우리 학생이 지금 정시와 수시 2차 지원 전략이 달라질 것 같은데 현재 우리 학생이 지금 순위로 보고 우리 학생이 원하는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정시에 있어서 상당한 지금 분발을 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지금 정시 가채점 결과가 나오면 수시 2차 지원적으로 3대 우리 학생이 지금 꿈으로 가지고 있는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도 좋지만 전문대학 진학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도전해 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우리 학생이 지금 추천 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과인데요. 장안대 일반 전형, 연선대학교 야간의 특별 전형, 그리고 신선대학교의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을 함께 추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어렵다는 수능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되겠네요. 특히 수학에서 제가 딱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계 교재를 다 풀었나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풀자고 했었죠. 틀렸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출문제 확인하기입니다. 기출문제가 조금 난해하시죠? 그런데요, 기출문제를 정리하다 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정리들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험 시간에 쫓겨서 많이 풀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 연습을 많이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수능 기출문제를 풀기보다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연계 교재를 조금 많이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여러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정시 컨설팅 좀 미리미리 상담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 선생님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바로 수능 끝나면 여러분들의 가채점 네. 점수를 가지고 정시 컨설팅을 진행하는데 정시 컨설팅은 바로 가채점 점수가 나온 다음에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현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착순으로 해서 상담 신청을 지금 받고 그리고 컨설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빨리 좀 신청을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지금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담 신청할 때는 바로 게시판, 1대1 입시 상담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지원 대학 등 개인 정보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비공개로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여러분들의 정보를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 저희가 기억을 해봤을 네. 때 정시 상담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그렇죠. 저희도 좀 난감하고 우리 수험생들도 좀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미리미리 상담 신청을 하시는 게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미리 상담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비 수험생들인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1대1 입시 컨설팅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계속해서 수시 2차 상담 마련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공인회계사를 꿈꾸는 수험생입니다. 네, 요즘에 수시 1차 지원했을 텐데 어떻게 결과 좀 나온 곳이 있습니까?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예, 긴장 많이 될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수능 준비와 함께 수시 2차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네, 수시 2차는 수시 1차와 달리 어떤 전략으로 지원해야 하나요? 알겠습니다. 수시 1차 때 몇 군데나 지원을 했어요?
4군데 지원했습니다. 네 군데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남형주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예,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신을 볼 텐데요. 3학년 1학기 성적을 보니까 국어 2등급이고요.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경제 1등급, 세계지리 3등급, 사회문화 2등급입니다. 9월 달에 봤던 모의수능 성적입니다. 언어가 3등급이고요. 수학이 이제 100분위가 95%인데요. 2등급 초반이고요. 외국어가 3등급, 그리고 탐구가 2과목이 완벽에 가까운 99%입니다. 네. 자, 비교 네, 활동입니다. 교내 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2학기 때 학급 반장을 했고요. 2학년 1학기 때 또 학급 부반장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1학년, 2학년, 3학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개발 활동을 보니까 학교 내에서 1학년 때는 사회탐구 문제반, 그리고 2학년 때는 탭스반, 3학년 때는 수학 관련 활동을 했습니다. 교내상을 보니까요. 일단 모의고사에 대한 학력 우수상이 있고요. 또 표창장으로 여러 가지 학력 중심의 상장을 보이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교회활동을 보니까 일단은 봉사활동이 71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 교육청 주관 예비고등학교 이공계 탐구교실에 참여해서 활동한 내역이 눈에 띕니다. 네. 자, 수시 1차 지원대학으로 동국대와 인천대, 서울대학교, 건국대학교를 썼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보니까는 모의고사 성적보다 지금 내신 성적이 상당히 좀 우수해 보이고요. 비교 활동 상당히 좀 돋보입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이 지금 4학교를 지원했는데 현재 우리 학생이 지금 그 성적에 대한 분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내신을 좀 보니까요. 네. 국영수사 이제 문과 학생이니까 1학년 때 2.3등급이고요. 2학년 때 성적이 올랐습니다. 1.74등급이니까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 이제 이걸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9월 모평을 보니까요. 이 친구는 성적을 좀 이분화시켜서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누적 100분위를 잡을 때 100분위 성적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 표점으로 잡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 표준 점수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해마다 시험의 난도에 따라 바뀌는 거기 때문에 100분위만큼 안정감 있는 성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단 분석을 해본다면 언수의 성적이 100분위로 본다면 10.7%고요. 표준 점수로 보면 9.7% 상승이 되고요. 네.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친구가 문과 아이들이 잘 못하는 수학 성적이 강점이 네.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활용되니까 표점이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예. 언수의 탐 2과목을 보니까 누적 100분위가 7.7%. 왜냐하면 지금 언수에 비해 많이 성적이 올랐죠. 지금 탐구 2과목이 99%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거를 충분히 이용하는 게 좋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표준 점수로 안 쳤을 때 오히려 100분위는 7.7이지만 표준 점수는 6.7%까지 성적이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친구는 어쨌든 간에 표준 점수 지표를 잘 활용해서 네네. 앞으로 계획을 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예.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활용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장점도 있고요. 또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좀 상담을 잘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일단 수시 1차에서 4개 학교 지금 지원을 했거든요. 동국대, 예, 예. 인천대, 서울대, 건국대학교 지원을 했는데 지금 2차가 2장의 카드가 남아있고 또 우리 예, 학생이 예. 지금 현재 모의고사의 어떤 추이를 봤을 때 아마 수시 2차는 1차 전략과 조금 다르게 가야 되고 우리 학생이 예, 가장 예.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친구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장의 카드를 썼는데 지금 동국대, 인천대, 서울대, 건대를 썼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인천대는 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맞죠? 웃음으로 대답을 하네요. 예. 예. 일단은 제가 본 친구가 성적 자체가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좀 안정감이 좀 본인이 볼 때 좀 불안하기 때문에 네. 또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 인천대를 일단 썼고요. 또 지역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쓴 것 같은데 네. 친구는 아마 본인이 쓰기에도 인천대학교는 아마도 붙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고요. 나머지 어떤 패를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좋은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민할 것 같은데요. 네네. 아시겠지만 2차는 수능 이후에 접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수능에 대한 가치점을 보는 게 좋고요. 또 친구가 지금 어쨌든 간에 일단은 그 내가 정시로 갔을 때 어느 정도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나에 대한 기본 지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 일단 9월 성적으로 제가 볼 때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걸 좀 보시고 앞으로 노력해서 성적을 좀 더 올린 다음에 수시 지원 전략을 이걸 기준으로 잡아서 좀 지원 전략을 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정시 지원으로 가능한 대학들 함께 살펴보죠. 일단 9월 성적인데 한 가지 좀 염두에 둘 건 뭐냐면요. 제가 지금 이 표를 잡으면서 어쨌든 학교별로 적용하는 환산점은 타지 않은 거니까 일단 객관적 지표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전년도 결과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가톨릭대학교 경영에 지원할 경우에 지원 가능한 점수가 언수에탐 2과목 350인데요. 지금 친구의 성적으로는 10점이 남고요. 그 다음에 건국대 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한 8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광주비대는 한 2점 정도가 부족한데 친구가 지금 공인 회계사를 꿈꾸기 때문에 좀 교대하는 거리가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정시까지 간다고 해도 교대에 가장 안정감 있는 성적대니까 한번 고려해서 논의한 다음에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국대 법학과
같은 경우에는 4점 정도가 남고 있고요. 네. 동국대 법학과는 한 5점 정도가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잘 보신 다음에 성적의 추이에 따라서 정시 지원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기준이 될 만한 정시 기준으로 한 합격 커트라인을 좀 함께 살펴봤는데, 선생님 그러면 예. 우리 학생이 수시 2차를 지원하는데 지금 2장이 남아있거든요. 예, 예. 장점을 좀 살려서 어떤 전형들에 도전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친구의 장점 아시겠지만 학생부를 버릴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모의 수능이 잘 나오지만 사실상 이제 언수회 중에 수학은 좀 잘 나오는 편인데 문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자연계 계통이 좀 소질이 있어 보여서 네네. 오히려 언어랑 외국어에 대한 성적이 좀 관리가 안 되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또 사회탐구는 굉장히 빼어나기 때문에 딱 답이 나오는 게 학생부를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소위 말해서 수능 최저학력에서 사회탐구의 완벽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잡아내는 게 중요한데요. 네. 일단 제가 이제 하나의 대학을 좀 보여드릴 텐데 좀 화면을 보시면서 대학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친구가 많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화여대는 반드시 좀 지원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학업 능력 우수자라고 하면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이화여대 정도의 대학이면 사실상 1점대 한 1.5 이하가 되면 지원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이화여대 학업 능력 우수자는 좀 딴 학교랑 많이 틀립니다. 먼저 보시면 우선 선발 1단계에서 전체 정원의 40을 뽑고요. 그다음에 네. 또 2단계에서 30%를 뽑고 3단계에서 30%를 뽑는데 일단은 수능 최저학력이 단계별로 틀리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40%를 뽑는 그런 1단계에서는 전체 그 교과 내신 가운데 10단위만을 반영하고요. 무려 언수회탐 4개 중에 등급합 5를 요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30%를 뽑는 우선 선발 2단계에서는 2개 1등급과 1개 영역 2등급을 요구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친구가 우선 1단계 40%에는 포함이 안 될 수 있겠지만 네. 노력을 할 수 있다면 우선 2단계에 포함이 돼서 사회탐구랑 수학을 이용해서 일단은 등급을 찍어주고요. 그다음 언어랑 이제 영어 가운데 하나를 2등급까지 올려준다고 하면 네. 지금 친구의 성적이라면 충분히 승산 있는 성적이니까 네. 꼭 한번 성적을 올려서 여기 한번 지원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학은 사실상 이제 수능 이후에 접수를 하는 대학 가운데 친구의 눈높이에 맞는 대학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제가 이화여대만 추천해드리고 오히려 정시로 봤을 때는 친구는 학생부 성적도 좋고 또 수능도 좋은데 거기에 특히나 이제 탐구 성적을 꼭 써야지만 좀 승산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네. 탐구의 비율이 높고 언수회탐을 균등 반영하는 교대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께서 이화여대 학업 능력 우수자 전형과 그리고 교대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잘 듣고 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됐어요. 예. 자, 우리 최정규 선생님께도 우리 학생이 지금 봤는데 우리 학생 모의고사도 상당히 지금 내신 성적도 좋고 모의고사도 지금 괜찮은 편인데 일단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보시면서 좀 좋은 한 말씀. 예, 좋습니다. 성적, 내신 성적도 관리를 잘했고요. 이제 그 내신 성적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향상된다라는 점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나머지 영역에서도 조금만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준다라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수시 2차에 대한 것들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오늘 상담해 주신 내용들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수능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건강관리 잘해서 최선의 결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공인회계사를 꿈꾸는 우리 학생입니다. 교과 성적이 지금 모의고사보다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수시를 지원하는 게 좀 유리하고요. 비교과 활동도 비교적 뛰어난 편입니다. 그러나 이제 4개 이제 학교로 지원했고 2개 학교가 남아 있는데 일단 합격 전략은 수시 2차에서도 내신 반영률이 높은 전형을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수능의 최저 기준 충족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탐구 영역과 언어 영역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살릴 수 있는 전형도 함께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천 전형입니다. 수시 2차에서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생부 우수자 전형 우리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정시에서는 수능 사회탐구 영역과 언어 영역을 골고루 반영하는 교육대학의 정시 지원을 추천합니다. 학업, 진로, 진학, 친구 등 다양한 문제로 걱정하는 청소년들. 마땅히 털어놓을 곳이 없어 더욱 고민이었는데요. 이에 또래 청소년들이 친구들을 돕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그 특별한 현장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원. 주말 이른 아침부터 많은 학생들이 모였는데요. 바로 또래 상담자와 함께하는 우리들의 꿈 희망 찾기 행사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사는 그 1년 동안 저희 그 강남저 청소년 복지 협의회를 통해서 또래 상담자 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이제 각 기관 실무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청소년 문제에 관련된 이슈가 되는 그런 진로 탐색이라던가 학교 폭력, 그런 또래 상담 부스 등을 운영을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메모지에 글을 쓰느라 분주한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청소년들의 고민과 이에 대한 또래 청소년들의 애정이 담긴 조언들입니다. 또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고민들을 일단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래 친구들이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상담을 해주고 싶은지 그런 내용들을 포스트잇에 작성을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서 도움이 되게끔 하고 있는 자리예요. 평소엔 말하지 못했던 고민들을 털어놓는 청소년들. 친구들 앞이라 더욱 편한 모습인데요. 저랑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친구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고 싶고 또 내가 가진 고민도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꿈을 구체화할 뿐 아니라 부모님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법도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원래 부모님한테 말 안 하고 혼자 다 한 다음에 부모님한테 그냥 막 허락받으려 했는데 이제 엄마한테 조금씩 얼만큼 하는지 보여줘서 설득을 좀 더 자세히 하려고 구체적으로 하려고 변했어요. 한편 OX판을 든 청소년들. 자신이 얼마나 미디어에 중독돼 있는지 테스트하는 중인데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심각한 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한다는 듯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항상 손에 쥐고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미디어 중독으로 발전하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사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곳은 바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스였는데요.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대처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드물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방지하고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런 학교폭력 예방 부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눠 학생들의 대처법과 예방법을 알려주는 또래 친구들. 친구들의 이런 모습에 청소년들은 용기를 얻고 있었는데요. 학교에 있는 폭력들이 자꾸 일어나면 선생님께 알려야 되는데 선생님께 알리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학교에 대한 최소한의 폭력을 이렇게 일어나게 해야 되니까 선생님한테 알리고 왕따 친구들 같은 게 일어나면 저는 그 왕따 친구를 도와줄 거예요. 특수장비를 착용해 노약자의 상황을 직접 체험해본 청소년들. 오늘 행사장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담 부스를 또 운영을 해가지고 상담을 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그 임산부 체험이라던가 노인 장애인 체험도 저희가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배려라던가 이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어 특별했던 행사장. 어떻게 보셨나요? 선생님, 부모님께 말하지 못해 답답했던 속마음.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친구들의 따뜻한 손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 청소년기 하면 진짜 고민이 많을 시기인데 그러한 고민을 또래 친구들과 함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체험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 생각보다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공부도 본인이 아르키면서 이게 배운다고 네네. 그러잖아요. 사실은 또래 상담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알려져 있고 우리 학생들이 또 직접 봉사활동을 통해서 본인도 얻는 게 좀 많은데요. 자, 마포 청소년 수련관에서도 또래 진로 멘토를 활용할 청소년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인데요. 12월 15일까지 매주 1, 3주 토요일 멘토로서 교육을 받고 친구들의 상담 멘토로 활약하는 역할을 할 텐데, 자, 우리 학생 친구들을 직접 이렇게 멘토링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 함께 참여를 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보를 많이 드립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세 번째 상담 오늘 또 진행을 해보지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카피라이터를 꿈꾸고 있는 고등학생 2학년입니다. 아유,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반갑습니다. 입시와 관련해서 이제 슬슬 고민도 시작되고 마음도 좀 불안하고 그럴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아무래도 불안하죠. 네. 주위에서 대학 같은 거 강조 많이 하잖아요. 그렇네요. 자, 그러면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해요? 제가 일단 목표 대학을 다 정해놓고 그에 따른 준비를 딴에는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또 나름 공부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걸 제가 계속 이런 입시 준비를 계속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제가 어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지 또 제가 목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상담을 요청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이 차근차근 준비한 자신의 좀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은 내신 성적이요. 국어가 2.3, 영어 3, 그 다음에 사회 3.8, 국영수사가 3.09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에 지원을 희망하기 때문에 전 과목 성적으로는 이제 4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모의 수능을 보시면요. 9월 달에 봤던 전국연합인데요. 국어는 1등급, 그 다음에 수학 A가 2등급이고요. 영어가 이제 2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하고 사회문화 거의 뭐 1등급에 가까운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전 과목에서 다 100분위가 90%가 넘을 정도로 그 모의 수능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도 함께 보죠. 개발 활동에서는 1학년 때 이제 기자반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UCC 제작 동아리를 직접 만들어서 현재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장학기지에 출연을 했고 그 다음에 직접 방송 PD와 만나서 이렇게 진로 탐색을 하고 보고서를 쓴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봉사활동은 1학년 때 24시간을 했는데요. 생각보다는 좀 많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상 내역을 보면요. 진로 관련된 수상 내역이 상당히 많은데요. 동아리 연구과제라든지 또는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부분, 또 개인 연구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학교 생활을 상당히 열심히 하는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상이라든지 또는 모의고사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1지망에서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은 연세대학교 언론영상홍보학부, 3지망은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카피라이터의 꿈을 학생인데 꿈을 가진 학생인데 역시 우리 학생이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상당히 좀 우수해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내신 성적이 조금 떨어져 보이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어찌됐건 우리 학생이 지금 목표, 꿈이 지금 상당히 크거든요. 예.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경쟁률이 높은 지금 전공을 좀 선택했는데 예, 그렇죠. 일단 우리 학생에 대한 성적과 비교과 분석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이제 앞에서 보셨지만은 내신 성적 같은 경우는 전 과목은 이제 4점이니까요. 상당히 좀 경쟁력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 그렇지만 아직은 이제 2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이고요. 2학기하고 이제 3학년 1학기가 남아 있으니까 좀 더 이제 분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이제 성적은 괜찮은데 우리 학생이 6월달 모의고사 성적도 같이 보내줬는데 그때는 영어를 제외하고는 다 1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9월달에 와서 성적이 좀 하락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학생이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 1등급이 거의 이루어지고 2등급이 하나 정도인데 9월달에 와서 성적이 좀 떨어졌던 이유가 뭐가 있나요? 자기 태만이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태만이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자기 성찰이 이루어졌다라면은 뭐 충분히 원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우선 먼저 이제 우리 학생이 생각할 부분은 비교과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적절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 보면은 이제 내신 성적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교과 활동 중에서도 진로 관련된 수상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있지만은 아주 좀 뭐라 할까요? 이 그 사정관님들이나 이 교수님들을 사로잡을 만한 어떤 확실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말하자면 경쟁력이 있는 수능인데 그 수능을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텐데 우선 먼저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수시 전형부터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서울대입니다. 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인데요. 이제 직윤형은 이제 내신이 안 돼서 안 될 거고요. 일반 전형일 텐데 서류 100%고 1.5%에서 이제 3배수로 걸러낸 다음에 면접 및 구술보사를 치르게 됩니다. 수능 체제가 이제 2개 영역 2등급인데 우리 학생은 뭐 충분히 남습니다. 현재까지는. 다만 중요한 것은 서류 1단계가 이제 통과되느냐는 부분인데요. 1단계 내신 성적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낮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학년 2학기 내신하고 3학년 1학기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좀 쉽지 않은 그런 전형이 되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세대 언론영상학부인데요. 일반 전형이거든요. 우선 이제 이 전형 같은 경우는 우선 선발로 70%를 선발하는데 학생부 30에 논술 70%입니다. 근데 언외수가 모두 1등급이 나와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이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능 체제가 높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다라면은 우리 학생은 이제 논술에서 어느 정도만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라면은 목표로 하는 대학에 이제 진학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현재는 언외수가 모두 1등급이 안 나오고 있죠. 네. 다만 이제 한 2, 3% 정도의 백분율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원회수 쪽에 총력을 기울여서 1등급이 나온다라면은 연대 우선 선발 전형의 가능성을 갖고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 30%는요. 역시 이제 4개 영역 중에서 3개가 2등급 이내면 되기 때문에요. 요거는 뭐 학생이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일단 우선 선발 쪽에 초점을 맞춰주면은 뭐 일반 선발은 그 밑에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부분이니까요. 네.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시로 지원해 볼까요? 예. 우리 학생이 이제 연세대 언론영상학부인데요. 전년도 같으면 이제 가군이 될 텐데요. 우선 선발로 70%를 뽑는데 수능 10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점수를 활용을 해서 100분이 400점 만점에서 전년도에 이 학과가 추정 컷이 393점 정도로 예상이 됐습니다. 근데 학생은 계산을 해보니까 379.5입니다. 물론 9월달 성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6월달 성적 가지고 했으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오차는 현재 13.5로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은 30%로 선발하는데 여기서 이제 학생부가 일정 부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쉽지 않은 그런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 이제 한양대 광고 홍보학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한양대 광고 홍보학부는요, 서울 캠퍼스에 있지 않고 에리카 캠퍼스에 이제 개설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우선 선발로 70%를 선발하는데 수능 100%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서울 캠퍼스에 있지 않고 이제 에리카 캠퍼스에 있다 보니까 그 정시 성적에서는 조금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지만 학과 자체로 볼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학과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분위 점수를 보면은 추정 컷이 354점인데 학생은 379.5가 나와서 현재로 봐서는 25.5 정도가 이제 플러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선생님께서 아주 자세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서울대, 연대, 한양대를 지금 꿈꾸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80%를 지금 수시에서 뽑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신 성적이 조금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연세대학교는 지금 논술 전형적으로 좀 말씀을 하셨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지금 광고 홍보학과 기준으로 정시 기준으로는 이제 충족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학생이 궁금한 부분이 이제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이제 3학년이 됐을 때 수시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지 좀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현재 성적으로도 정시의 한양대 광고홍보학과는 일단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수시에는 그 이상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수시 전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먼저 살펴봤던 대로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논술 전형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기를 권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면을 보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미디어 학부를 추천합니다.
이 경우도 이제 논술 전형이 될 텐데요. 우선 선발로 60%를 선발하는데 역시 이제 수리 1등급하고 언어나 외국어 중에 한 개가 1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학생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라면 최저 조건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논술에서 조금만 더 이제 경쟁력을 갖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은 아직은 2학년이기 때문에요. 충분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일반 선발은 40% 뽑지만은 뭐 이거는 충분히 학생이 이제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역시 이제 학생부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학생부 비중이 높은 부분은 학생한테는 상당히 좀 불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학부인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지원하는 학과에는 말씀을 안 했지만요. 카피라이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과도 상당히 그 부분에 이제 근접할 수 있는 학과라고 보고요. 우선 선발로 50%를 선발하는데 역시 논술이 70%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언외수 최저가 등급이 아니라 100분의 합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88 이상이 돼야 되는데요. 학생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언외수 100분의 합이 285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3% 정도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거는 극복할 수 있는 거고요. 6월 달 모의고사 성적 가지고서 분석을 해보니까 289가 나왔어요. 네. 그렇다면은 100분의 합을 이제 충족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은 이 논술 전형에서 우선 선발이 아주 최저가 높게 선정되어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당락의 결정은 바로 이 최저가 거의 좌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이 2학년이니까 아직은 이제 충분한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 선발 같은 경우도 학생부가 50%가 반영이 되지만은 역시 이제 학생부 성적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학생이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논술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신데 올해부터는 이미 교육과정 내에서 논술을 출제하자라는 그런 대학 간의 합의가 있었고요. 이미 이제 논술 시험을 치른 이화여대나 연세대 논술 문제를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이렇게 논술 문제를 출제해서 학생들이 준비하는데 큰 부담을 덜어준 부분을 확인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2학년이고 그래서 논술 학교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이 있겠지만은 논술반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해서요.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면은 네. 아마 내년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아주 차근차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성실하게 공부도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 도움이 됐죠?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1년 정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원하시는 대학에 합격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카피라이터의 꿈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학생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를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학생인데 역시 우리 학생이 강점이 있는 것이 모의수능과 모의수능입니다. 따라서 내신에 대한 부분이 약간 약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학생이 비교과를 활용한 전략보다는 논술 전형을 가지고 최저 학력 기준에서 우선 선발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목표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우리 학생에 대한 추천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시로 연세대학교 일반 전형,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 그리고 서강대학교의 논술 전형을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3명의 학생을 위한 소중한 상담 함께 해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최진규 선생님 그리고 남형주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역시 수시 2차 완전 분석을 주제로 해서 수시 2차를 준비한 학생들을 위해서 집중 상담 마련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합리적 유족 보장, 경제적 은퇴 설계, 편리한 자동차 보험에다 현물 보상 솔루션까지 담을수록 멀티 디스카운트네요. 하나의 바스켓에 담으면 메리츠 케어프리 보험 M 바스켓. 메리츠는 담는 스타일.
테마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TBS TBS TV를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TBS TV. 유익한 생활 정보와 수도권 이슈가 가득한 TBS TV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TBS FM과 TBS EFM도 이제 라디오뿐만 아닌 교통정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생활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 정보와 분류별 생활 정보는 물론이고 최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할 땐 교통정보를 이용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닷컴에서는 TBS 영어 FM의 대본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채널 TB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와 문자, 트위터를 통해서 TBS 제작진과 실시간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TBS 교통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T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앱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내 TV나 지하철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여성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건 어떤 일일까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결혼을 하고 출산하는 게 특별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극단 춤추는 허리는 이런 여성 장애인의 삶과 고민을 10년째 무대에 올리고 있는데요. 장애 여성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서 관객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무대 위에서 전달하는 주제의식에 많이 공감해 주시고 또 의견도 얘기해 주시고 이런 관객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관객분들이 이제 장애를 가진 좀 다른 몸을 가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공연을 볼 준비가 이제 되어 있지 않나. 관객들이 자신의 얘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공감할 때 그들은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밌어요. 경기 같이 얘기하는 자인가 없으면 저는 관객을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서로 소통하는 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책임지는 아침 햇살이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뉴스만을 간추려서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와 함께 주요 뉴스만을 쏙쏙 파헤칩니다. 유창선의 모닝 브리핑. 김동훈 기자와 함께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스포츠 뉴스. 출근길 필수 정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TBS 교통정보. 네,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 아침 햇살에서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결심한 사람 목조류가 한은큼 오이로 통대문에 방으로 돌아오는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TBS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각,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서울의 주택수는 총 257만 3천 호. 지난 95년과 비교해 48.9%나 증가했는데요. 주택 형태로는 아파트가 58.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파트가 가장 많은 구는 노원구, 가장 적은 구는 종로구로 나타났는데요. 아파트의 비중은 지난 95년 42.7%에서 58.7%로 16%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단독주택의 비중은 32.8%에서 16.2%로 크게 감소했는데요. 총 350만여 가구 가운데 자가주택의 비율은 41%, 전세 비중은 33%, 월세와 사글세 비중은 25%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시민들은 거주지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까요? 경제적인 요건이 44.7%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위치와 교통 등 주변 여건, 교육 환경, 그리고 쇼핑과 산책 등 생활 환경 순으로 답했습니다. 지난 2007년에 비해 경제적인 요건을 가장 먼저 고려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소폭 증가했는데요. 전세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비용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서울의 주거 환경. 성곽을 지키려면 이곳 남한산성을 지키는 수어청 군사들의 뇌를 시험하는 남한시대와 그리고 이제 수어청 군대들의 신병을 뽑아 새롭게 군사훈련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 무예를 일반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좋고요.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활동이 때문에 진짜 재밌어요. 예, 아이들하고 나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TBS